안녕하세요. 존 버나드입니다. 자, 오늘도 차이나 전기차 진짜 지루하죠, 여러분들. 자, 이거 언제 오르냐? 지금 막 너무 지루하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저도 차이나 전기차에 살짝 예전부터 계속 투자하고 있고 꾸준히 분할 매수하고 있어서 물려 있는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처럼 물려 있는 거는 마찬가지인데 어쩌겠어요. 이게 빨리 안 간다는데 빨리 안 가면은 그냥 꾸준히 모아 가야겠죠. 그래서 앞으로 좋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앞으로 전망이 좋아지냐, 앞으로 전기차 이런 배터리가 올라가냐 이게 중요한데 저는 올라간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뉴스들 많이 또 모아왔고 최근 판매량이나 성장세 이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해드릴게요. 또 매달 제가 판매량이나 성장세나 아니면 새로운 뉴스 있으면 체크해드리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트럼프 지금 요즘 거의 당선이 확실시 됐다. 트럼프 지금 총격 때문에 다행히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총격에서도 암살 시도에서도 살아나서 이제 완전 이제 대통령이 되겠구나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과연 트럼프가 되면은 전기차 특히나 중국 전기차 차이나 전기차의 악재인가 이것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코스피랑 코스닥이랑 요즘 보니까 지금 오늘은 좀 올랐네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랑 두산 에너빌리티 특히나 이제 요즘 원전이 뜨고 있죠. 지금 보면은 AI나 아니면 데이터 센터, 노봇 이런 거를 하려고 하면은 전력이 많이 소모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전이 요즘 뜨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ETF 있거든요. 요즘 근데 너무 많이 올랐는데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다음에 영상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탄소를 줄이고 그러니까 전기차도 마찬가지예요. 전기차나 아니면 배터리도 똑같아요. 이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이런 산업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입니다. 기술. 그러니까 원전도 그렇고 원전 기술도 그렇고 그다음에 전기차 배터리, 그다음에 전기차, 태양광, 풍력 이런 것도 다 탄소를 줄이고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이기 때문에 더욱더 앞으로 신성장 사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괜찮은 내용이기 때문에 나중에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차이나 전기차 오늘도 오늘 잘 오르다가 1.38% 또 오늘은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지부진하다. 7,000원 선에서 이게 언제 올라가냐? 6,000원 저점을 찍고 8,000원까지 급등을 했다가 다시 또 이제 7,000원에서 박스에 갇혀서 잘 못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너무 지루하다. 다른 ETF들은 잘 가는데 차이나 전기차는 너무 안 간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게 길게 보고 여러분들이 꾸준히 모아간다고 하면은 지금 가격이 꾸준히 싼 게 좋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생각은 다르니까 저는 그렇게 보면서 꾸준히 모아간다. 그리고 차이나 전기차에만 너무 여러분들이 몰빵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면은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S&P 500이나 나스닥 100 이 ETF 이것도 같이 이렇게 모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분산으로 모아 가시고요. 저는 차이나 전기차 매번 봐드리지만 대부분의 비중을 차이나 전기차에 넣지는 않고 있다. 저는 S&P 500이나 나스닥 100 이쪽에 50% 60%를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차이나 전기차는 많아도 아마 20% 내외일 겁니다. 그래서 20%도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차이나 전기차에 여러분들도 너무 많이 비중을 담으시는 분들은 조금 신규 자금이 들어오면은 S&P 500이나 나스닥 100 이쪽으로 담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여러분들 멘탈을 위해서 그냥 사전이 잘 갈 것 같다고 생각하면은 몰빵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냥 제가 조언을 해드리자면 그냥 그렇게 해야 장기 투자하면서 좀 지루한 구간에서도 버티고 수익을 낼 수가 있다. 테슬라가 그랬잖아요. 지금 테슬라가 요즘 트럼프가 된다고 해서 엄청나게 지금 오르려고 하고 있는데 기대되는데 제가 테슬라 저점에서도 이거 엔비디아가 아니라 테슬라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지루할 때 모아갈 수 있는 거는 역시나 인내심과 그다음에 분산 투자 이게 두 가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트럼프가 요즘 엄청나게 지금 상한가를 치고 있죠. 트럼프가 왜냐? 지금 암살 시도에서도 진짜 다행히 진짜 이거는 트럼프를 싫어하는 사람이어도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다행히 천운이 도왔다고 해야 될까? 하늘이 도왔다고 해야 될까? 총알이 비껴가면서 그냥 오른쪽 귀만 살짝 찢어지고 무사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걸로 지금 지지율이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당선 확률이 거의 압도적입니다. 바이든이랑 비교해봤는데 70%입니다. 그래서 대선 승리 가능성이 높아져서 증시에는 어떻게 작용을 할까 뭐 이런 게 예측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트럼프와 바이든 당선 시나리오인데 한국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트럼프와 바이든 둘 중에 이렇게 겹치는 게 뭐냐면 반중 스탠스. 그래서 어차피 똑같아요. 트럼프가 돼도 반중을 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자국 우선주의도 할 거고 인프라 투자, 니쇼링 뭐 이렇게 한다는데 결국 반중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누가 되나 똑같으니까 뭐 그렇게 크게 상관은 없지만 중요한 거는 바이든이 뭐 신재생한다, 2차 전지한다 했지만 테슬라를 약간 싫어하면서 오히려 기존의 포드나 제너럴 모터스 이쪽을 더 챙겼잖아요. 그런데 트럼프는 오히려 친환경 반대를 하지만 테슬라는 챙기거든요. 그래서 테슬라가 적극적으로 CATL이나 아니면은 이쪽 배터리를 들어와서 공장을 지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쪽에서 승인을 아마 잘 내줄 수도 있다. 그래서 그걸 한번 기대를 해본다. 그래서 테슬라를 더 좋아하니까 오히려 기대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예측도 하더라고요.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고 하면은 금리 인하가 더 지연될 수도 있다. 트럼프 집권 시에는 인플레가 더 심화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예측이잖아요. 그런데 트럼프가 만약에 돼서 종전 협상을 해서 종전을 하고 이제 전 세계의 평화를 이끈다고 하면은 다시 뭐 인플레가 내려가거나 그렇게 되면서 금리 인하 가능성도 높아질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또 해석 나름이기 때문에 또 인플레가 또 올라갈 수도 있어요. 저도 그런 해석도 있어서 나중에 또 그거 해석에 따라서 영상을 만들려고 하는데 인플레가 다시 또 기후변화 이런 것 때문에 올라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또 중국이 또 성장을 하면서 여러 이유 때문에 원자재 값도 늘어나고 올라가고 그런 것 때문에 다시 또 물가가 오를 수 있다 이런 예측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나중에 봐드리고요. 그런데 이거는 다 예상이니까 그냥 참고만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 집권 기간별 S&P 500 성과를 봤는데 트럼프가 집권했던 2017년에서 21년 1월까지 S&P 500은 69.6% 올랐다고 합니다. 근데 조 바이든이 집권했을 때는 지금 24.1%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월등하게 더 S&P 500이 성장을 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2017년에 투자를 했다고 하면은 진짜 엄청나게 많은 수익을 올렸겠죠.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들 투자는 빠르게 하는 게 좋다. S&P 500 빠르게 여러분들 지금이 가장 빠를 때니까 지금부터라도 S&P 500에 투자를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트럼프는 뭐 친환경 정책에 반대를 하고 있지만 일론 머스크의 팬이라고 하면서 일론 머스크 좋아한다고 했거든요. 일론 머스크도 대규모의 정치 후원 자금을 트럼프에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결국은 트럼프를 완벽하게 지지를 하고 있어서 테슬라는 아마 트럼프가 집권을 하면은 미국에서도 엄청나게 잘 나갈 거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CATL 이거는 다음에 또 해드려야겠다. 이거 어그로 끌어서 다음에 또 해드려야겠는데 CATL이 테슬라랑 공장을 지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미시간인가 어디에서 공장을 다시 그거 기사 가져와서 해석해드릴게요. 이게 지으려고 하는데 아마도 트럼프가 된다고 하면은 그것도 빠르게 진행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것도 한번 기대를 해본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테슬라에겐 좋게 이렇게 작용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차이나 전기차가 살아나려고 하면은 중국 경제가 살아나야 되겠죠. 그래서 중국 경제가 지금 살아나고 있는 흐름인가 이런 거를 한번 봤는데 살아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중국 경기가 앞으로 좀 더 살아날 것 같다. 지금 뭐 경제 성장률만 봐도 그래도 뭐 예상치보다 좀 하회했다고 하는데 또 2분기에 4.7이 되고 있다. 4.7이 돼서 점점 이렇게 경제가 성장하고 있다. 일단은 성장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성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삼중전회가 지금 개막을 했거든요.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아마도 개혁 전면 심화, 그래서 아마도 경제를 살려야겠다. 그리고 이게 5개년 계획이거든요. 중국 경제의 5개년 계획인데 이 경제의 5개년 계획을 발표한 해에는 중국 증시가 크게, 홍콩 증시도 그렇고 크게 이렇게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첨단 산업을 주도해서 신품질 생산력을 구축하겠다 뭐 이런 구호로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뭐 시진핑 3기 지금 이렇게 청사진을 그려졌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눈여겨볼 부분은 이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쪽 전기차 부분 있잖아요. 전기차 부분이 수출이 지금 살아나고 있고 내수는 지금 지도부가 공개적으로 어려움을 시인할 정도로 얼어붙었다. 그래서 미국 주도하에 서방 진영의 견제가 계속되는 상황과 고령화와 저출산이 맞물리면서 대규모의 경제 인구라는 이점을 앞으로도 발휘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게 고민거리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3중 전회에서 이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대책이 발표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전망이 지배적이지만 전문가들은 신품질 생산력이라는 중장기 구호를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대응책이 제시될 것이라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봤더니 반도체나 전기차 그다음 AI에 집중 투자를 해서 신품질 생산력을 강조하겠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이 뭔지 한번 쭉 보니까 혁신을 주도 역할을 하고 있는 지금 전통적인 경제 방식 및 그 다음에 생산력 발전 경로에서 벗어나 첨단 기술, 그 다음에 고효율, 고품질의 특징으로 한 선진 생산력을 구축하겠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으면 그러니까 최근 있잖아요. 반도체나 전기차, 그 다음에 인공지능 이쪽으로 투자를 많이 하면서 그쪽을 육성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영역에서도 미분양 주택을 사들여서 이제는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겠다. 그래서 지금 중국 인민은행에서 약 3조 6천억 위안을 풀어서 저소득층 이렇게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판자촌 재개발 뭐 이런 거를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 그래서 이렇게 돈을 풀어서 점점 더 이제 발전적으로 가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면서 기대가 되고요. 그다음에 샤오펑에서 지금 보면은 모나 M03 이거 있잖아요. 이 새로운 자동차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지금 퀄컴 815 기반 칩을 갖추고 있다. 야 대단합니다. 이 모나 이 제일 값싼 브랜드인데 이게 아마 2,500만 원 뭐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도 퀄컴의 최신형은 아니지만 그래도 퀄컴 반도체가 들어간다. 고성능 반도체가 들어간다. 이런 거 보면서 우리나라 전기차는 끝났구나. 이런 얘기는 국내 전기차 유튜버들이 안 하죠. 이런 얘기를 하면은 국내 전기차가 완전 뒤처졌으니까 815가 이게 들어간다는 게 이 소프트웨어가 있고 그다음에 자율주행 이런 강점이 있는데 이제 테슬라가 자율주행을 이제 발표할 거란 말이죠. 발표하면은 중국도 같이 해서 자율주행을 발표할 텐데 이미 중국은 이 자율주행 기술이 많이 발전되어 있어서 그냥 오토파킹 기술, 그 다음에 발레 파킹 기술 뭐 이런 것도 다 있습니다. 그 영상도 제가 가끔 보여드렸는데 그런 기술이 이미 상용화되어 있고요. 그런 혁신적인 기술이 있는데 국내에는 잘 소개되지 않고 국내 투자자들은 아직도 중국이 뭐 전기차가 뭐 가다 선다, 가다 뭐 화재 난다 뭐 이런 식으로 알고 있다. 뭐 전기 감전돼서 죽는다 이렇게 국내 언론들이 별 시덥지 않은 이상한 기사만 이렇게 내놓고 거기 뭐 국내 전기차 업체에 돈을 받았는지 국내 전기차 그 엄청나게 소프트웨어도 없는 그런 차량을 빨아주기에 바쁘다. 그런 거 보면서 좀 안타깝다. 같은 한국에서 사는데 참 모르겠습니다. 참 그렇게 얘기하는 게 정말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진실은 그게 아닌데 참 걱정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중국은 레거시 반도체에 몰빵을 하고 있다 뭐 이런 기사가 있는데요. 한번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대중국 수출을 통제를 하니까 첨단 반도체 생산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그 다음에 중국은 기술 자립을 위해서 과학기술 예산을 증가하고 있다. 이게 증가율이 국방 예산보다 높다고 나와 있고 미국 상무부에서는 중국이 몇 년 안에 레거시 반도체의 60%가량을 제조할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중국은 레거시 시장을 장악해 저가 공세를 펴면 글로벌 시장에는 재앙이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SMIC가 지금 필두를 해서 레거시 반도체가 뭐냐면 최첨단 반도체랑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한번 최첨단 반도체는 뭐고 레거시 반도체는 뭐냐면 짧게만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0년대 후반까지 24나노 이상의 레거시 반도체를 주로 생산하던 중심거지 이게 세계 1위는 TSMC나 삼성전자 등을 따라잡기 위해서 첨단 7나노 칩의 생산 계획을 세우고 베이징에 세 번째 공장을 짓기로 했으나 아직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이렇게 레거시 반도체라고 하면은 최첨단 반도체랑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최첨단 나노 반도체가 뭐냐면 10억 분의 1을 가리키는 단위인데 나노가 성인 머리카락의 10만 분의 1의 이런 가는 이렇게 가는 수치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가
지금 반도체 각종 회로 원판, 웨이퍼 원판에 이걸 그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리면서 이게 얼마나 정밀하게 그리냐에 따라서 최첨단 반도체가 결정이 된다고 하는데, 레거시 반도체는 아직 오래된, 그러니까 아직이 아니라 오래된 후진적 기술이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레거시 반도체가 여러 가전제품에는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 수요는 레거시 반도체가 더 많습니다. 최첨단 반도체보다 레거시 반도체가 이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거에서 많은 생산을 해서 SMIC가 많이 생산을 해서 여기 시장을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더 발전을 해서 뭐 노광 장비, 특히나 ASML이 유명하잖아요. 중국에서도 자체 노광 장비를 이렇게 생산을 하고 여기서 이제 7나노나 뭐 5나노 이런 걸 개발을 해서 최첨단으로 가겠다. 일단은 지금 중국이 지금 추진하는 거는 결국은 이 레거시 반도체, 그러니까 좀 약간 저성능 반도체죠. 저성능 반도체를 위주로 쭉 개발을 하다가 이쪽 시장을 중국이 장악을 하고 이쪽 시장을 중국이 장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최첨단으로 가겠다, 이런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이 통할지 안 통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지금 레거시 반도체 이쪽에서는 중국에서도 성숙한 기술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산 저가 공세가 지금 펼쳐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가장 타격을 입는 데가 삼성전자일 텐데 조금 걱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따라오고 있고, 태국 경제는 지금 중국의 저가 수입품 때문에 휘청하고 있다. 그래서 문 닫은 공장이 40%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 개의 공장이 중국을 대체해낼 수가 없다. 베트남도 그렇고요. 인도도 대체되기에는 너무 힘들다. 왜냐? 중국은 이미 공장을 돌리는데 도가 텄습니다. 도가 텄고 자동화로 돌리는데 더 많은 이런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중국을 이제는 따라가기가 어려워요. 이제는 뭐라고 해야죠? 거의 세계화 시대가 되면서 세계는 중국을 견제하고 있지만 이 분업화가 되면서 이제는 따라가기 힘들다. 공장을 하던 나라는 계속 공장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공장을 못 만드는 나라들은 만들기가 더 어려워진다. 이 격차가 커졌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니까 태국 경제가 중국산 저가 수입품 홍수 때문에 공장들이 줄줄이 문을 닫으면서 휘청거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은 지금 40%가 지금 줄어들었다. 공장이 1975곳이 문을 닫았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에 따라 공장 폐쇄에 따른 실직 건수도 5만 명 이상이 되고 있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80%나 늘어나서 이게 참 문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중국의 값싼 이런 수입품이 밀려오는 가운데 에너지 가격 급등과 급속한 노동인구의 노령화, 우리나라랑 똑같죠. 우리나라랑 이게 똑같은데 우리나라도 값싼 중국산 수입품이 계속 알리템으로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똑같은 이런 뭐라고 해야죠? 이런 위협을 겪을 수가 있다. 이런 고난을 겪을 수가 있어서 조금 걱정이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참 걱정이 되고 있고, 태국도 이렇게 겪고 있고, 특히 자동차 산업에서 경제 주력 산업까지 타격을 받고 있다. 이거는 좀 내용이 좀 저랑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혼다 자동차는 내년까지 태국 아유 타야주의 공장이 생산 중단을 하고 그 다음에 뿌라찐 브리주 공장으로 통합이 된다고 하는데, 이거는 중국 전기차가 여기에 밀려들고 비아디 공장이 지어지고 그 다음에 네타 공장이 지어지면서 이 생산량이나 판매량이 혼다나 아니면은 도요타, 스즈키 이런 공장이 밀리면서 점점 얘네들이 생산을 줄이면서 공장을 폐쇄하면서 철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태국의 악재가 아니라 태국이 이렇게 철수를 하면서 여기에 비아디나 중국 전기차 공장이 더 지어지기 때문에 태국은 그렇게 경제가 위축되는 건 아니다. 이거는 도요타나 혼다나 스즈키가 밀려나는 거지 태국이 안 좋아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잘못 해석한 것 같다.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중국제 값싼 수입품이 계속 들어오니까 전기차나 이런 공장들은 일단은 좋아지겠지만 나빠지지는 않겠지만 이런 중국산 수입품 때문에 이런 기간 산업들 있잖아요. 예전 약간 저가의 이런 생산하는 이런 제조업 이쪽은 아마도 타격을 많이 입을 것 같다. 그래서 가동률이 60% 밑으로 침체가 되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가 수입품이 계속 들어오니까 이제는 실업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걱정이라는 이런 말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좀 걱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태국이 빠르게 그냥 차라리 그럴 거면은 중국 전기차 공장이나 아니면 배터리 공장을 많이 받아들여서 최첨단으로 가서 더 부가가치를 늘리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태국 정부가 알아서 잘 해야겠죠.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요즘 캐즘 구간이라고 해서 판매량이 많이 줄면서 기초 원자재죠. 지금 전기차에
제품에 들어가는 기초 원자재인 음극재가 지금 캐즘 현상으로 계속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가격이 떨어지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지금 뭐 역성장을 지금 보이고 있다. 물론 성장은 하고 있지만 음극재 이런 생산 능력이 계속 떨어지고 이 하열 때문에 이런 가격이 떨어지면서 대표적인 뭐 기업들이 조금 실적이 내려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이거는 단기적인 현상이고요. 이 판매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매량은 지금 올해 1분기 한국의 배터리 3사 출하량을 합쳐도 CATL에 밀린다. 그래서 1분기 배터리 출하량 1, 2위가 지금 중국이다. LG 엔솔은 3위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중국의 CATL이 지금 쭉 보니까 36.2%로 1위고요. 그 다음에 비아디가 14.5로 둘이에서 절반 이상을 먹었고, 그 다음에 선화더전자, S볼트, 그 다음에 페러시스, AESC, 뭐 고시안, 창신항, EV에너지 이렇게 중국 기업들이 그 뭐 다른 퍼센트도 거의 다 가져갔다. 그래서 중국이 거의 다 이제 퍼센트를 가져가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면서 이거는 중국 포함해서 그런 거기 때문에 중국 제외 시장에서는 LG 엔솔이 1위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LG가 1위가 아니라 CATL이 1위를 하고 있다. 지금 24년 점유율이 26.9%로 1위를 하고 있고요. 성장률도 LG 엔솔은 5.9였는데 CATL이 11.4다. 그래서 중국 제외 시장입니다. 중국을 제외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고요. 비아디 성장을 봐야겠죠. 비아디가 155%나 급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점유율은 23년에 1.7에서 3.8로 거의 뭐 2배 이상 늘어났다. 그래서 이렇게 비아디가 비주류였는데 이제는 중국 제외 시장에서도 계속 떠오르고 있고요. 더 눈여겨볼 부분은 파라시스나 CALB나 그 다음에 선화더전자, 그 다음에 PPES 이쪽 기업들이 중국 기업들이 성장하는 게 더 눈에 띈다. 이제 점점 더 뭐 2%, 2.4%, 2%, 2%, 1.1% 이렇게 늘어나는 게 보이거든요. 서서히. 그래서 지금 보면은 성장률만 101%, 138%, 602%, 73% 이렇게 하고 있다. 성장률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게 눈여겨볼 부분이다. 비아디도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고 3.8까지 올라왔고 그래서 이쪽 점유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조금 악재인 거는 SKO는 11.5에서 오히려 역성장을 했죠. 10.7. 그 다음에 LG 엔솔도 역성장은 아니지만 점유율이 좀 떨어졌습니다. 25.6으로 27.3에서 이렇게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면서 점유율이 내려오고 그 점유율을 중국이 가져가는 게 이게 고무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고 있고요. 그렇다고 지금 뭐 배터리 성장이 역성장이냐 그건 아니지만 기존에 23년까지 평균 성장률이 58.2%였는데 이 성장률에는 좀 못 미치는 13.1%를 지금 성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캐즘이냐 성장률이 좀 둔화돼서 지금 뭐라고 해야죠? 이런 전기차나 아니면은 전기차 배터리 주식들이 지금 좋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유가 있지만 그래도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게 고무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전기차 판매량, 글로벌 판매량도 가져왔습니다. 글로벌 인도량을 보니까 테슬라는 역성장을 했네요. 12.8%가 마이너스 됐다. 그래서 주가가 지금 좋지 못한 상황이었고요. 다른 뭐 중국 기업들을 보면은 지금 지리가 뭐 성장률이 16.7%고 그다음에 비아디가 성장률이 168%다. 그래서 비아디가 이제는 여기서 더 많이 성장해야겠죠. 판매 인도량 보면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뭐 3만 1000대 그다음에 3만 1000대에서 8만 4000대로 그게 인도량이 높진 않지만 이게 이제는 뭐 168% 이제 뭐 200% 300% 이렇게 늘 거라는 얘기죠. 왜냐? 비아디가 태국, 브라질, 그다음에 터키, 뭐 헝가리, 그다음에 또 뭐 스페인에도 공장을 짓는다는 루머가 돌고 있고 이렇게 돌면서 멕시코에도 공장을 짓는다는 얘기가 나와 있고 그러면은 수출량, 인도량이 더 늘어나겠죠. 그러면 뭐 1, 2년만 더 지나면은 폭발적으로 더 상승을 할 것이다. 그래서 그게 기대된다. 그래서 비아디가 지금은 10위에 있지만 이제 쭉 이렇게 올라갈 거다. 여기까지 노리겠죠. 폭스바겐 아래까지 아마 전기차 이 판매가 하이브리드 판매를 노릴 수도 있다. 이 수출량을 노릴 수가 있다. 급격하게 올라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으면서 앞으로 미래가 밝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별 인도량을 보면은 뭐 전체적으로 인도량은 9.1%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쭉 늘어나고 있다는 게 고무적이고 북미에서도 많이 성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기타 지역에서 75.9% 성장을 했다. 이게
아마도 점유율은 낮지만 이 남미나 이런 개발도상국 국가들이 계속 성장을 하는데, 이쪽에는 중국의 이런 여러 가지 전기차들이 많이 수출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배터리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이라고 해서 ESS죠. BESS라고 하는데, 배터리 저장 시설이 꾸준히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3년부터 2030년까지 급격하게 성장을 할 거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AI 데이터 센터가 지어지면서 전력 수요가 늘어나는데, 탄소 CO2는 줄여야 되겠죠. 탄소는 줄여야 되니까 친환경이 늘어나야겠죠. 뭐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이런 게 늘어나는데, 그거는 안정성이 부족하잖아요. 해가 떴을 때나 바람이 불 때나 충전이 되는데, 그거를 충전하고 모아놓고 저녁에 또 쓸 수 있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게 에너지 저장 시설이다. 배터리 ESS다. 그래서 이 시장이 엄청나게 증가를 할 건데, 그 증가를 누가 받아 먹을 것인가? 저는 아마도 중국의 LF 배터리가 받아먹지 않을까. 그래서 한국은 아직 LFP에 개발을 하고 있고 만들지 못하고 있는데, 어떤 분은 뭐 지금 수주를 해서 한국도 만들지 않느냐 이렇게 하고 있지만, 26년 뭐 27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팔고 있는 게 중국 애들은 LFP를 이미 팔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게 차이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대묻고 싶은 거는, 그렇게 LFP가 쓰레기라서 한국 NCM이 더 좋다 이렇게 했는데, 왜 지금 LG 엔솔이나 이런 데가 LFP로 계약을 맺고 뭐 미국에 진출하거나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LFP는 없어져야 된다고 뭐 이렇게 싸구려라고 했는데, 왜 국내 3사들이 부랴부랴 LFP를 만들고 있는지. 그렇게 되면은 결국 LFP가 대세가 되는 거 아닌가. 대세 아닙니까? 대세 맞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 미국이 기후위기, 기후가 비상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탈탄소화를 위해서 생산할 수 있는 모든 태양광 패널과 ESS가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에너지 저장 배터리가. 왜냐하면은 여름에 있잖아요. 미국 여름에는 대부분의 지역이 사람이 살 수 없게 엄청나게 뜨겁다. 지금 보니까 더위가 뭐 베가스에는 5일째 최소 46도. 야, 46도의 온도를 하고, 이거 너무 더워서 못 살죠. 이렇게 빨간 거 보세요. 그리고 첫 9일 동안은 지금 뭐 22억 갤런의 물이 증발을 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는데, 여기를 이렇게 차갑게 해주려고 하면은, 중요한 거는 이 ESS, 이 태양광 패널과 이 에너지 배터리 저장 시설이 중요하다. 친환경으로 많이 해야 된다. 네바다 사막이나 이런 쪽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배터리 저장 시설을 설치를 해야 이게 지구가 차가워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면서, 이게 참 중요하다. 그러니까 전기차나 이런 배터리 이쪽이 발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매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좀 기사를 가져왔는데요. 지금 하웨이에서 세계 최초로 풍력 순행식 상업용 산업용 ESS를 공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도가 높을 때는 액체 냉각을 사용을 하고요, 온도가 적당할 때는 공냉식을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온도가 낮을 때는 폐열을 활용해 배터리 열을 냉각수열로 재활용한다고 하고 있으며, 그래서 객실 습도가 높을 때는 제습 처리를 또 하고, 시험 중에 보조 전력으로 보조 전력 소비를 30% 감소시킵니다. 그래서 ESS 개선으로 그리드, 그 다음에 산업 사용자가 크게 향상되고 재생 가능 전력 채택률이 높아질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얘기하고 있다. 이런 시설이 나온다는 게 어마어마하죠. 하웨이에서도 이런 거를 만든다고 하는 게 저는 대단하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웨이에서도 이런 배터리를 만들면서, 배터리 시스템이죠. 이 시스템을 만들면서 강점을 갖고 있죠. 이렇게 되면서 에너지 이런 전환이 더 빠르게 실현이 되겠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면서 하웨이에서도 이런 거를 개발을 하는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하웨이 그냥 덧붙이자면, 휴대폰이나 태블릿도 지금 9000 시리즈가 나와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7나노 용량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 뭐 미국이 그렇게 하웨이를 죽이려고 계속 이렇게 제재를 했지만, 결국은 하웨이는 꿋꿋하게 살아남으면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의 지금 이 전기차 판매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실제 가격 인상이 되면서 개선이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거 한번 대조를 해볼게요. 2017년에 가장 많이 팔린 자동차랑 24년에 가장 많이 팔린 자동차를 비교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쭉 보니까 현재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게 비아디의 이 하이브리드 차량이 있거든요. 하이브리드랑 전기차로 나오는 친 시리즈고요. 그 다음에 이쪽 옆에 왼쪽에 있는 게 지금 우림 홍광미니 자동차였는데, 이때 내연기관이었는데 이제는 이게 더 많이 팔린다. 그리고 가격도 이게 더 높다. 비아디의 차량이 높기 때문에 결국에 이런 에너지 전환이 빠르게 되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중국이 가장 빠르게 이렇게
에너지 뭐 전환 배터리 그다음에 전기차로 전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는 미래가 밝다.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변환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변화에 대해서 자세하게 해드리자면은 지금 중국은 더 엄격하게 배기가스 배출을 적용하는 게 분명히 올바른 조치였다. 그래서 이는 생명을 구하고 그러니까 환경오염을 덜하고 그다음에 친환경차로 채택을 가속화하는 데 도움이 됐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거를 잘한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지금 보면은 24년에 판매된 일반적인 신차의 TCO가 훨씬 낮은 연료비에 인해 훨씬 낮습니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보면은 친환경차로 전환이 되고 있는데 내연기관 차량은 17년에 판매된 가격 차량의 98%를 차지했다.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전환에 대한 GDP 단위의 경제학을 한번 따져봤다고 하거든요. GDP가 어떻게 변했나. 그러니까 친환경차는 미래의 GDP를 부양하는 흐름에 함께 고정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석하냐면 GDP라고 해서 국내 총생산 이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총생산에 이런 많은 기여를 한다. 친환경으로 바뀌는 게 결국은 다 대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째 뭐냐면 이런 장점이 있다. 수입 석유의 요금이 낮아진다. 석유의 수요가 줄어드니까 수입 석유 비용이 낮아지고요. 에너지 비용이 낮아지고 둘째는 중국 내에 발전 전력을 대체하여 2배의 부스트를 작용합니다. 그래서 발전 전력이 친환경으로 이렇게 바뀐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재무적으로 측정해 보면은 중국 내에 그러니까 국내가 중국 내거든요. 중국 내 판매가 실질적으로 회복이 됐다. 그러나 제품 품질 개선과 향후 연료비 절감을 고려하면 본질적인 경제 개선 효과는 훨씬 더 커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일한 양의 GDP이지만 훨씬 더 높은 품질이다. 그러니까 내연기관 GDP가 친환경 자동차로 GDP로 바뀌면서 전기차로 GDP로 바뀌면서 훨씬 더 이 품질이 높아지고 훨씬 더 개선된 거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전기차 이 점유율이 40%에서 55%까지 이렇게 국내 브랜드 점유율로 계속 늘어날 때 국내 경제의 각 판매에 대한 부가가치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국내 브랜드가 요즘 더 많이 팔리고 있죠. 더 많이 이제 팔리면서 R&D나 마케팅 및 기타 부가가치가 계속 중국 내에서 더 많이 커진다는 게 이렇게 목격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브랜드별로 판매량을 21년, 22년, 23년, 그 다음에 24년 1, 2월 이렇게 중국 시장에서 판매량을 봤는데 지금 독일, 미국, 일본, 중국 4개 주요 그룹을 봤어요. 그래서 일본이 22.4에서 14.4%로 감소를 했고요. 미국이 9.6에서 6.4로 감소를 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는 혼다, 닛산, 제너럴모터스, 포드의 붕괴입니다. 그리고 독일인들은 외국의 브랜드 중 여기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지금 21년, 22년, 23년 이렇게 비교가 나와 있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내 브랜드는 41.2%에서 51.9%까지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일본 브랜드는 22.6에서 17% 떨어졌고 한국계는 거의 영향력이 없죠. 1.5, 1.6, 한국은 1.6 이렇게 나와서 별로 영향력이 없고 독일이 그나마 많이 지켰습니다. 지금 22.3에서 그냥 여기까지 볼게요. 여기 24년 1, 2월 볼게요. 지금 보면 19.9%로 거의 많이 안 줄었죠. 그래서 많이 그냥 방어를 했고요. 가장 심각한 거는 일본이 22.6에서 지금 15.9까지 21년에서 24년까지 엄청나게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중국 브랜드는 41.2에서 55.2까지 많이 늘어났다. 이제 과반수가 넘겼다. 그리고 미국 브랜드는 9.6에서 6.4로 많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이렇게 중국이 브랜드를 대체하면서 GDP도 많이 중국이 먹어 들어가면서 경제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국내 자동차 산업이 창출한 경제적 부가가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앞으로도 더욱 상승할 예정이다. 그래서 더 높은 총 GDP 창출과 생성된 GDP는 기본 품질이 모두 향상이 됐다. 더 이제 이런 산업이기 때문에 더 이제 건전해진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청정 에너지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 산업도 늘어나면서 지난 4년 동안 부동산 부분에 하락세 있잖아요. 부동산이 지금 악화되면서 부도나고 그랬잖아요. 그런 거를 다 만회하면서 지금 중국이 성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좋은 이렇게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3중 전에도 있어서 더 많이 지금 증시가 부양될 것이고요. 이런 판매량도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걱정은 안 합니다. 앞으로도 더 잘 갈 거기 때문에 저는 걱정은 안 하고요. 그 뒤에 판매량들은 너무 영상이 길어지니까 다음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아디 판매량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요즘
요즘 투자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지루하더라도 그래도 꿋꿋이 그냥 모아간다. 여러분들도 제 영상을 끝까지 보셨으면은 힘을 받으시고요. 용기를 내시고요. 이렇게 여러분 투자에 힘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라는 게 참 고독하고 가끔은 지루하고 너무 힘든 이런 구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구간에서 잘 버텨야 되거든요. 그래서 잘 버티셔서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 버나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